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 77년도에 보다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또 여러 우리 후배님들 모시고 또 뭐 교수님들 모시고 나름대로 우리 반도체에서 20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얘기들,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가 챌린지인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이 다 있으시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인 얘기보다는. 그래서 제목이 반도체 산업의 밝은 미래의 꿈을 되나요? 라는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 같은 데 보면은 지금 파운드리도 하고 해서 옛날에 메모리에서 다시 로직으로 들어가서 파운드리까지 지금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거든요. 굉장히 빠른 발걸음을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2위 되는 그런 업체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건 사실인데, 처음에 그래서 반도체가 뭐냐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반도체가 뭔지? 요즘 학생들은 찍어서 얘기해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컨덕터. 여러분들이 금속을 보면 메탈들은 전기를 잘 통하니까 컨덕터 아닙니까? 도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체를 반 나누면 세미컨덕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낙에 달면은 슈퍼컨덕터. 그래서 저항이 제로가 되는 컨덕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반만 통하는 거, 그게 반도체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살펴보면 말이죠. 역사에서 여러분들 요새 닥터 튜링에 대한 얘기하는 영화 한 거 있었죠. 세계 제2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물론 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자살하지만, 그 당시에 영국이라는 사회가 게이를 갖다 용납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수학의 천재예요. 사실 그 사람이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이 제일 컴퓨터에 모형을 만든 게 바로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이게. 튜링이.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그다음에 정보시 나오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가 1949년도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IBM 시스템도 64년도에 나오고, 그다음에 IC라는 게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 해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게 나오고, 그다음에 BLSI 굉장히 복잡한, 정말로 이제는 더 기능을 확장시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애플 나오고, 그 이후의 것들이 이제 미세 회로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2.5 마이크론 라인 앤 스페이스로 했었는데, 지금은 14나노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를 14개 이렇게 배열시켜서 만드는 이런 식의 지금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10나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17, 8년도 되면은 7나노까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거의 반도체는 아마도 이제 거의 막다른 골목에 가지 않을까. 그게 되면 이제 퀀텀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양자점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전제 하나하나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까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몫이긴 한데 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요새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스마트폰이다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커넥티비티 뭐 변했어요? 우리 옛날에 여기 밤 11시 되면 집에서 전화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집에서 많이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부모님 난리 나니까 빨리 폰부 전화 거기 가가지고 동전 넣어가지고 전화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모르죠, 잘. 지금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이제 모바일 리얼타임 됐는데,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죠? 그래서 커넥티비티가 이런 식으로 벌써 진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팅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옛날에 데스크탑, 노트북까지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마이크 서버 시스템,
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데스크탑, 노트북들이 잘 나왔지만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폴더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따 잠깐 이제 정말 현실적인 얘기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S7이 뭐 폴더블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지금 진화가 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피컬 옛날 GUI라고 그래서 하다가 요새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 화면도 조정을 하고 터치해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올 것들은 뭐냐? 모션, 제스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추얼 3D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발달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포토그래피. 뭐 잘 아시죠? 제가 아직도 캐논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된 캐논. 근데 애날로그이기 때문에 지금도 화질은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것들이 디지털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그런 디지털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따가 결국 뭐가 나오느냐? 멀티포커스, 뭐 시네마틱 포토 실적으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그 테크놀로지들이 사실은 지금 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비디오 옛날 그 비디오방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세대는 그렇죠? 비디오방 있을 때는 한때 막 그냥 무수하게 났다가 막판에 그 물타기 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너무 뭐 싸지고 왜 그랬느냐? 여기 저 그런 게 안 나오고 좀 더 CD로 나오고 이제 뭐 CD 시대에서 다시 또 이게 뭐냐면은 온디맨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디오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버추얼 리얼리티 스트리밍 그래서 또 시대가 또 변해가요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진화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일링도 옛날에 이거 하느라고 저희들 그 대학원 시절이나 뭐 그럴 때 뭐 논문 다 갖다 껴놓고 그걸 분류하고 다시 읽고 뭐 또 계산도 해보고 다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라는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보면은 다 정리돼 있고 가서 그냥 딱 꺼내가지고 쭉 읽어보고 뭐 그런 식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나오면서 이 시큐리티 문제 이게 가장 큰 그 숙제입니다. 사실은 시큐리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시큐리티. 그래서 이제 이런 시큐리티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들이 또 혹은 퀀텀 케이어스를 이용해서 우리 물리학에서는 퀀텀 케이어스를 이용해서 시큐리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인포메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지금 뭐 어서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해서 이것도 되게 알았었는데 요새는 뭐 리얼타임이죠.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바로 그냥 뭐 어서 뭐 일어나는지 뭐 미국에서 총 쏴가지고 뭐 했다는 음주운자가 뭐 그 캠퍼스에서 물다가 뭐 2살 아이가 죽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리얼타임 베이시스로 그런 걸 전달된다. 그럼 앞으로 되는 것들은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리얼타임 빅데이터, 퍼스널라이즈 된 것들인데 이제는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제 애한테도 지금 이번에 뭐 수능을 보는데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부러워요 지금. 제가 어디로 갈까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 할 때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라. 좀 그쪽이 아무래도 굉장히 밝을 거다. 근데 그 친구는 뭐 엄마 따라서 뭐 의사 되겠다고 그래서 너 10년 후에 의사는 없어진다. 의사는 앞으로 이 빅데이터 가지고 다 해결한다 그랬죠.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저기 미국에서 몇 개 주에서는 말이죠.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명하다는 의사들하고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놓고서 한번 대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심부텀 하나를 가지고 대결을 시켰는데 그 저명하다는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50%가 오진을 냈어요. 근데 슈퍼컴퓨터로 하니까 한 25%가 오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몇 개 주에서는 지금 무슨 저 하냐면은 판사들을 없애요. 그래서 판례들을 갖다가 다 넣어놓은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딱 집어넣으면 걔가 그 뭐라 그럴까 그 코어 워드들을 찾아가지고 딱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판례들을 다 모아줘요. 그러면 판사는 보는 거냐면 그만 보고 때립니다. 그냥 너는 10년 됐다. 옛날에 근거에서 다 해서 그래서 판사들을 줄이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요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교수가 뭘로 받았냐면은 불평등이 성장 동력이다. 불평등이 성장 동력이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국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서베이를 쭉 해요.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정리를 쫙 해보니까 이 사람의 가설이 맞더라. 그래서 뭐 10수년 지나가지고 결국 노벨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에서 얻는 그런 수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리학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물리학이나 뭐 이런 이과 내에서 그런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펀더멘털한 프린시플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인포메이션 여러분들 뭐 잘 알던 뭐 피지컬 카피 옛날에 보면은 미국에서 있을 때도 그 트리플 A라는 데 가가지고 어디 놀러 가려면은 그 가서 실적인 그 피지컬한 맵을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거주고 일로 해서 일로 가라 그러면 옆에 사람은 그 보면서 야 이제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빠져나가고 뭐 이런 했었거든요. 굉장히 그러다 요새는 뭐 디지털 맵이 나오니까요. 그러다 뭐 저 내비게이션 잘 돼 있고. 근데 이제는 카투카 네트워킹까지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요새 그 화두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 해서 IoT라는 이따 잠깐 설명드릴 텐데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월렛 이것도 요새 삼성페이 나오죠. 삼성페이 때문에 삼성이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그거 하나 이긴 게 애플을 처음으로 이긴 게 소프트웨어로 이긴 게 바로 그 삼성페이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캐시 코인 이거 갖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티켓으로 하다가 이제는 뭐 또 그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핑거프린트 센서라든가 그걸 홍치라든가 뭐 이런 걸로도 또 확인을 하고 굉장히 뭐가 발달하는 거지 계속 발달을 진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반도체라고 하는 그 산업이 마켓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제가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바일 폰이나 터블릿 쪽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뭐 4조 뭐 이런 거에서 거의 60%에 해당하는 그 총 생산 매출, 총 매출이 바로 이 모바일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데 그럼 642 2.4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켓을 보면은 모바일 폰, 태블릿, 컨슈머 그러면 뭐 냉장고라든가 등등 TV라든가 등등 있고 컴퓨팅 그러면은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데스크탑이나 그다음에 네트워킹은 뭐 이런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저런 거 할 때 저 안에 또 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요새 말하는 자동차들에도 지금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반도체에서 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컨슈머는 이미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렇죠?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뭐 텔레비전 여러분들 한 번 사면은 뭐 5년, 6년, 7년 쓰니까. 그러니까 잘 이게 순환이 안 되고, 이 모바일은 아무래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벌써 매 뭐 주기마다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벌써 지금 저 아이폰 6s 나왔고, 동시에 또 갤럭시 노트 5도 나오고, 뭐 종류가 또 내년에는 또 갤럭시 S7 나온다고, 또 9월 달에는 또 그 아이폰 7 뭐 새로운 걸로 또 나온다 그러고, 여러분도 헷갈릴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돈만 있다 그러면은 뭐 매번 갈아서 새 걸로 할 텐데 너무 비싸지고 그러니까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모바일 시장이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 그래서 그런 시장에 몰려 있다는 자체가 이게 희망이기도 하지만 비극이기도 한 겁니다, 비극.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지금 애플이나 삼성이 딱 두 회사가 돈 벌기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 쫙 가면은 먹이 체인이 사슬 체인이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군데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한 군데 몰리지 않는데 한 군데 몰리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삼성하고 애플이 이 모바일 시장에서 거의 95%의 마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마진 없어요. 뭐 LG, 소니, 무슨 저기 있는 노키아, 옛날 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하고 거기 ATC라는 대만 업체, 뭐 중국 업체들 사실은 마진 없습니다. 마진이 있어야 재투자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하든 지금 바둥바둥 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게 한번 보세요 한번.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게 바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칩이 있어요. 칩이 있는데 칩을 외부에 연결하려면은 패키징을 해야 되거든요. 이 패키징하는 회사가 저희가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지금 이런 노트북이나 뭐 모든 전자기기에는 다 이런 파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칩이 있어요. 그 칩의 회로를 어떻게 긋냐에 따라서 이게 뭐 14나노냐, 10나노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뭐 많은 기능이 없었으니까 이와 같이 그냥 4read 리드라는 거는 40개의 I/O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 안 되죠. 그러다가 이 CD4는 PCS라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옛날 이게 굉장히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였었는데 이게 뭐 이런 MPU라는데 208리드, 그러니까 40리드에서 208리드니까 굉장히 많은 성능이 들어갔겠죠 또 기능이. 그러다가 이 노키아 폰 그때 피처폰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서 더 안 되니까 이 PBG라고 해서 이제 지금 200핀이 아니고 뭐 400핀, 500핀, 600핀, 1000핀까지 나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패키지 올려서 메모리까지 올려가지고 메모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가 와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많은 펑션들 그런 것들이 전부 그 폰에 다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비교를 해보는데 이걸 왜 뭐 이게 전문적인 것 때문에 많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 TQ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면은 전부 다 메탈 재료예요. 이 기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BGA라고 해서 폴리머 시대로 갑니다. 이게 이 폴리머 기판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2010년도가 되면은 전부 다 웨이퍼로 갑니다. 또 이 보드도 보면요, 보드가 달라지죠 점점. 보드가 작아져요. 그런데도 더 많은 펑션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엠코라는 회사가 바로 패키징을 해가지고 뭐 4조라는 그런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에 떠도는 갤럭시 S7에서 나오는 폴더블 뭐 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닫아도 열어도 페이지처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넣냐는 게 중요한데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만약 그걸 어떻게 유저들이 봤을 때 그거를 유용성을 느끼겠느냐 하는 거는 이제 봐야죠. 하여튼 지금의 현재의 하드웨어 가지고는 이제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다 똑같으니까 생긴 것도 다 서로 맡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약간 띠나다 뭐하다 브랜드밖에 없는 거고 거의 다 똑같은 형태거든요. 펑션도 보면 거의 똑같고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정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왜 안 나와요 이게? 잠깐만요. 이 산업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안 삽니다, 이거. 뭐 공짜로 줘도 안 가져올 거야, 아마. 얼람 클락이라든가 GPS, 디지털 카메라, 다이어리, 뭐 와이어드 폰도 없어지고. 그죠? MP3 플레이어 이런 거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그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뭐 뉴스페이퍼, 뭐 라디오, 데스크탑 컴퓨터. 이거 지금 뭐 이 시장이 다 없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젊은 그 실업 그 뭐 얘기하잖아요. 이 스마트폰 없애야 돼요. 이거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잡이 막 생겨서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그 제 동기들 졸업할 때 되니까 막 세네 군데에서 막 온 거 가지고 어디 가야 되나 이 잡을 갖다 막 그냥 막 그랬었는데 요새는 참 힘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산업이라고 하는 이 산업 전체의 그 구조라는 게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도 해요. 마피아 동원해가지고 이런 그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은 좀 없애줘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이 잡이 더 많아지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전자 그 상점 가도 다른 것들은 안 팔립니다. 이거 거의 가격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과연 우리들이 이 반도체라는 게 그러면 저렇게 그 스마트폰 때문에 저렇게 막 다른 그 연관 산업들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굶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이트 벌브에도 일렉트로닉스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906년에 나중에 보시면 에디슨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36년, 76년, 2012년. 그래서 요새는 LED가 대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파워 서플라이, 드라이버, 서킷, 다이머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요새는 와이파이, 블루투스까지 들어오거든요. 이걸 엑스레이로 한번 해본다. 이 필립스 그 LED 벌브를. 그래서 그 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브 안에도 지금 세미컨덕터 콘텐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게 그 다른 산업이 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에너지 가지고 말이 많죠. 워터 쇼티지 문제도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벌써 그 워터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어서 그 스프링클러를 못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거기 사는 친구 하나가 그 1스퀘어 피트에 그 이불을 갖다가 지에서 보조해 준답니다. 이불을. 그러면 자기가 한 3불 돼가지고 인조 단지로 다 깐답니다, 지금. 그래서 스프링클러 안 하게.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석유 자체도 지금 고갈돼가고 있는 상태고 등등 해서 그 자연 에너지가 뭐냐 또 그린 에너지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요새 여러분들 그 CO2 그 이산화탄소 각 나라 규제하는 것도 쭉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사실은 그 기업들이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기다가 세미컨덕터 반도체를 넣어서 그런 그 바이오 메케니컬 에너지 하비스팅 하는. 근데 여기 여러분들 그 웨어러블 중에 핏빛이라고 있죠.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 보면은 달리면은 여러분들 걸어가면은 여기 만보개처럼 다 되고 하는 것들. 근데 우리 그 미국 본사에서 뭘 했냐면은 그 인슈런스 회사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쿼터마다 만약에 그 하루에 7,000불씩 거는 사람들한테는 50불씩 줬어요. 그 사람들이 또 공짜 돈 받으니까 무조건 잘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하루에 7,000불 걷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애들한테 줘요. 그러고서 무작위 뛰어놀게 해요. 아니면 자기 강아지에다가 끼워서 무작위 뛰어놀게 합니다. 그런 편법까지 생겨요, 사실. 하여간에 이런 에너지 하비스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돼서 나오는데, 여기에도 뭐냐면 전부 다 세미컨덕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그 전체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전부 들어와서 결국은 그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거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의 피직스 제일 먼저 나온 그런 거에서 시작이 됐고,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하는 데는 공학도, 이학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머티리얼도 굉장히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같은 그 젊은 학도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또 그 시대를 메꿔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비쿼터스 지오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GPS 시스템. 이제는 GPS 시스템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 한쪽에서 뭐가 있냐면요. GPS 와이파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차를 달리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위성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곧 나옵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런 중국이나 미국이나 혹은 필리핀 이런 전 많은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은
이런 그 기반 시설을 깔아서 이 그 기존에 있는 그 뭐 여기 KT나 우리 그 SK텔레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깔았다가는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근데 재난을 당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디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이게 뭐냐면은 국방부에서 시작한 게 그 세틀라이트 와이파이 시스템을 갖다가 이번에 퀄리파이 시켰어요. 왜냐면은 거기 옛날에 그 동부 쪽에 해안에 뭐 굉장한 슈퍼스톰이 와가지고 쓸고 가면은 어디서 재난 구조를 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뭐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근처에 차를 끌고 갑니다, 그냥. 차를 끌고 가면요. 거기에서 안테나 하나 세우면은 와이파이가 다 됩니다. 그 반경 예를 들어서 3km, 5km, 7km 이렇게 쫙 8km까지 다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거기서 뭐 재난 구조 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연결해가지고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뭐 전화 걸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하나 중에 하나가 맴스라는 여러분들 맴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게 마이크로 그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실리콘을 식각을 해가지고 그게 구동하게 만든 겁니다. 그 안에서 따로 붙여서 만든 게 아니고 그거를 해서 거기서 그 기어도 만들고 해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그 안에서 그 실리콘 자체를 갖다가 식각을 해서 만드는 그래서 마이크로 맴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모바일 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지 2층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큰 거 다 GPS 꺼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뭐 니어리스트 X 만약에 우리가 뭐 불이 났다 했을 때 이걸 피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X를 알려주는 뭐 이런 것들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나오는데 또 하나는 그런 맴스가 여러분들 지금 그 무인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애플도 무인카 한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이 차에 지금 여기 이 무수한 이 차에는 정말 요새는 옛날에는 그 우리가 이런 세미컨덕터 없을 때는 열어서 그냥 어떻게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막 해서 하면은 막 부릉 하고 다시 켜지고 그러는데 요새는 꿈도 꾸지 마세요. 뭐 아예 그냥 이거는 저 전자 딱 끼면은 뭐 나옵니다. 어디에서 뭐가 나오고 탁 해서 자세히 해주는데 다 이게 세미컨덕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은 모니터링에다가 여기 들어가는 세미컨덕터 콘텐츠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1년에 몇 대의 그 차가 나오냐면 세계적으로 7천만 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7천만 대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세미컨덕터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새 같으면은 중형차 같으면은 그 마이크로폰 그 맴스라 그래서 마이크로폰 자체가 5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음질이 좋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등등 해서 사실은 이 카 인더스트리 여기도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되는 그리고 여기 카 같은 경우는 한번 그 퀄리파이 시키면은 7년 동안 바꾸질 않아요. 왜냐면 세이프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요새는 오토모티브에서 그 세미컨덕터 콘텐츠가 늘어나서 사실 이쪽 시장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유수하게 인텔, 뭐 퀄컴, 뭐 저 엔비디아, 그다음에 애플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 오토모티브에 매달리는 게 그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플카가 왜 그러냐? 애플은 지금 자기네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패드도 있겠다. 여러분들 그 전기차 있잖아요. 테슬라를 타봤는데 타보면 거기에 아이패드가 딱 있습니다. 거기서 뭐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카톡카 연결해가지고 집안까지 보면서 집에서도 뭐 지금 뭐 알람이 켜 있는지 안 켰는지 보고 뭐 또 밤 되면은 불도 켜야 되니까 뭐 탁탁 키면 그냥 켜지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봐가지고 뭐 누가 뭐 하지 않았는지 다 보고 뭐 냉장고도 연결하고 뭐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하나의 생태 시스템 이코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차까지 해가지고 자기네 가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이용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굉장한 그 세미컨덕터에서 그 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올 수 있다. 근데 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트래픽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페타바이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우리 인포메이션 양이 갈수록 2010년도 안 됐는데 옛날 건데 이게 뭐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냐. 여러분들도 이 그 가끔가다 느끼겠지만 4G라고 할지라도 트래픽이 막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회선이 따로 돼 있거든요.
근데 누가 막 같이 쓰고 있으면은 이게 빨리 오질 않아요. 어떤 때는 특히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고 가다 보면은 뭐 먹통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데이터 트랜잭션을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커피스트를 하려면 메모리예요, 메모리. 지금도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결국 메모리가 무지하게 모자라요. 그래서 저기 아이폰 5, 5S에서 애플이 장난을 좀 친 게 뭐냐면은 64비트를 처음으로 저기 선보였었어요. 64비트 프로세서다. 근데 거기에다가 1기가 램을 집어넣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삼성은 또 질세라 하고서 그거 하다가 퀄컴한테 얘기했는데 퀄컴이 그거 잘못 디자인해가지고 결국은 퀄컴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메모리다, 이거 메모리. 여러분들 지금 거기 메모리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쉽게 쓰잖아요. 뭐 2기가, 4기가 뭐 쓰잖아요, 지금. 그 안에 보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다이를 이걸 50 마이크론 갈아서, 여러분들 50 마이크론 그러면은 잘 안 오죠, 감이. 50 마이크론 티크니스 갈아서,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얼마냐면은 한 100 마이크론 돼요. 머리카락 하나가. 그걸 반으로 잘라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다가 16개, 뭐 또 16개짜리 2개를 싸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메모리 용량을 커가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메모리에서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가 앞서가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선폭을 짧게 해가지고 작게 만들거든요. 근데 덴서티를 굉장히 높여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뭐 예를 들어서 2기가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게 하나 필요했는데, A다이가 필요했는데, 요새는 2다이면 되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SSD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해서 옛날에는 마그네틱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1테라바이트 뭐 해가지고 뭐 요새 10만 원이면 사고 5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전부 다 이 솔리드 스테이트로 가게 되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이 메모리 분야도 굉장히 지금 저기 세미컨덕터 시장을 견인하는 그러한 프로덕트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중국이 굴기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 굴기 하고 이어서겠다 해서 지금 난리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상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저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이 과연 이거 어디까지 갈 거냐. 다 지금 걔들이 내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걔네들이 봤을 때 지금 자기네가 만들어서 세미컨덕터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내수하는 거는 얼마냐면은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90%를 다 수입하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달나라까지 가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뭐 200조, 뭐 300조를 투입해서라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막 사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샌디스크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래서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위기에 몰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경쟁 관계들이 엄청나게 지금 다이내믹스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의 10년, 20년 후가 굉장히 프라미싱하다. 왜냐? 풀 오브 챌린지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노벨 경제상 받은 사람의 그 테마가 뭐냐면은 불평등이 성장 동력이다. 근데 풀 오브 챌린지가 성장 동력이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맞고 산다. 옛날에 헝그리 정신 가지고 우리도 했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게 뭐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 이 센서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콤파스. 아시죠? 차이나에. 그래서 북쪽 가리키는 거. 이런 것도 벌써 있었어요. 센서가.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도 벌써 있었습니다, 이게. 프랑스의 후코라는, 여러분들 뭐 저기 나오는 후코 진자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엑셀로미터. 이것도 1889년에 이미 이런 아이디어들을 낸 거예요, 벌써. 굉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초과학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공대에서의 기초과학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수학 같은 거, 또는 뭐, 나중에 수학과 뭐 철학을 연결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게,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인더스트리를 쭉 20년을 좀 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뭐 하려고 이렇게 공부해왔고,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그다음에 또 때 되면은 또 공부해서 또 그때 우리 시대 때는
무조건 유학을 가는 게 하여간 목표였었습니다. 그때 갔다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PhD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여간 근데 그 저변에는 뭐가 모티베이션이냐? 남들보다 좀 더 나을 거다 사는 게. 솔직히 말하자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근데 먹고 사는 것만 한다는 걸로 너무 단순화시키면 너무 인생이 좀 피곤하다. 결국 뭐냐? 결국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인데 내가 탤런트가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갖다가 좀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보통 한 150일을 나가 살아요. 그래서 지금 한 제가 마일리지가 한 200만 마일입니다. 200만 마일. 근데 미국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를 주냐면은 한 6천 마일씩이니까 한 12,000마일 줍니다. 미국 한 번 갔다 오는데 12,000마일인데 제가 200만 마일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소기업 분은 500만 마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500만 마일 다닌 겁니다. 그 쉬운 일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보면은 이 기업을 하나 하고 뭐 이걸 한다는 그 자체가 산업체에서 일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엄청난 지금 뭐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4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사회로 나갈 텐데 거기 나가서 이런 회사에서 한 부서에서 자기 몫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씩 모여서 이런 큰 기업을 만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거기에 일원이었었고 그 좀 더 글로벌화돼서 자기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뛰어나면은 거기에 리더십을 가지고 뛰어나면은 또 승진을 해서 그렇게 그 하나의 산업체를 갖다가 이런 한국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들이 제일 중요해요. 저도 지금 뭐 여기 사장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인재를 구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인재라는 거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보면 정말 저기 뭐 레주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레주메 가지고 막 원서 하는데 제 아는 그 우리 지금 중역들 이렇게 보면은 뭐 상무 되는 사람들 뭐 전무 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 딸들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대도 나왔는데 무슨 경영학과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5번, 6번 떨어지고 10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하러 공부했냐 하면서 뭐 그렇게 막 돈 들여서 막 했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 한 번은 심사하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심사하는데 이게 한 10년 전 얘기인데 여자애들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너 여자들 왜 떨어뜨리냐 그랬죠. 야, 네 애들 뭐야, 딸이야, 아들이야? 근데 딸이래요. 딸만 둘이래. 그럼 너 네 딸이 저기 나중에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다면 너 열받냐, 열받냐, 안 받냐 그랬더니 그래서 다시 C에서 B로 바꿔가지고 다시 붙이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나요. 근데 지금은 연구소에 여자들이 더 많아요. 네. 분위기도 살고 아주 뭐. 근데 분위기 사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죽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자 여학생들이 더 도미넌트 해가지고 너 따라와 빨리 그래가지고 뭐 시키는데 굉장합니다 요새.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인바이러먼트 관련된 더마미터도 있고 바로미터도 있고 마이크로폰도 있고 하이그로미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에 유럽이라는 동네에서는 그런 그 사유, 뭐 철학, 그런 시간 날 때 그냥 잠자는 게 아니고 맨날 생각만 하고 뭐 한번 해보고 실험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이제 뭐 나중에 뭐 지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학교 지금 1학년이고 2학년이고 이럴 때 철학책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인간의 사유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왜 우리가 사이언스를 해야 되는가? 옛날에 통합과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럴 때 다 통합과학으로 시작해서 다 그게 분화된 거지. 열심히 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이 1800년대에 이미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티베이션이. 그래서 지금 어떠냐? 지금 뭐 다양합니다. 지금 뭐 이건 뭐 여기 보시죠. 3액시스 매그네토미터, 뭐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거, 뭐 엑셀러미터, 자이로, 그다음에 프레셔 센서, 뭐 IR, 뭐 비까지 하는 거, 휴미더티, 뭐 습도 재는 거, 옵티칼. 근데 요새는 우리 쪽에서는 이건 센서 퓨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런 저거에 합쳐버립니다 지금. 이게 세 개의 패키지가 아니고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스마트폰 자체는 한정돼 있거든요 이 사이즈가. 그러니까 거기에 모아 펑션을 집어대니까 더 많은 펑션을 집어야 되니까 자꾸 합치는 작아지고 그래서 폼팩터라고 그러는데 그 크기가 작아지고 또 얇아지고 이런 것들에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자, 넥스트 드라이버가 뭐냐? 스마트폰 다음에 넥스트 드라이버가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하는데 IoT라고. 그러니 들어봤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거. 그렇죠? IoT라는 얘기가 지금 뭐 화두입니다, 화두. 화두고 결국 뭐냐? 다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커넥터에 대해 써놨는데 나중에 여기 2020년 이쯤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 3.7 빌리언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700 밀리언 태블릿.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결국 웨어러블 여기 나오고 헬스 릴레이트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IoT라는 개념이 모든 걸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 시리를 만들고 뭐 별걸 다 만드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 그중 하나가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스마트폰을 했을 때는 센서라는 거 맴스 더하기 애널로그 이제 컨트롤러 같은 거죠. 근데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 RF를 이용해서 커넥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센서 라디오니 스마트 시스템에서 하는 거는 또 뭐냐면 이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필요하고 와이어리스 RF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ASP도 필요하고. 근데 결국 뭐 하는 거냐? 스포츠 웰니스에다가 헬스케어도 우리 보게 되고 하우스 빌딩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팩토리 오토메이션까지도 해서 이런 걸 통해서 다 커넥티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앞으로의 그 세미컨덕터에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여기 잘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뭐 웬만하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스마트워치 요새 한참 나오는 거 아직까지는 장난감입니다. 근데 뭐 좀 비싸서 좀 싸면 살 것 같은데 너무 비싸요, 그렇죠? 장난감 치고는. 그래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액티비티 모니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헬스 모니터 이런 것들, 헐트 모니터 이런 것들 잘 되고. 하여튼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뭐 졸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에 입사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웃박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웨폰이 뭐냐, 랭귀지냐,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어떤 무슨 뭐 게이밍 무슨 소프트웨어가 그런 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뭐 그런 있잖아요. 정말로 스페셜티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키워야 돼요 지금. 앞으로 사회는 있잖아요. 이런 제너럴리스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너럴리스트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때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만약에 글로벌화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자체를 보게 되면 글로벌화라는 데서는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여기 교육도 보면 아까도 같이 교수님들랑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도 아마 실수 안 했으니까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수능 같은 거 실수하면 뭐 한 문제 틀리면은 뭐 3등급 떨어지고 뭐 2등급 떨어지고 뭐 저 부산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부러운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부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지 이게 지금 참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IoT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지금 중국 가면요 무지하게 죽입니다. 지금 셴젠 이런 데 가면은 셴젠 거기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지금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더라.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RF 커넥티비티 하는 것도 있고 싼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제품까지 만들어줘요. 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렇게 자기 아무것도 돈도 안 들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인터넷에 뿌려가지고 2,000원짜리 10,000원에 팝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개 팔면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8,000원 곱하기 10만 개. 그거 하면은 이제 떵떵거리고 그냥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든 사람한테 이게 사회주의적인 이런 시대가 온다. 모든 사람한테 아이디어가 있는 모든 사람한테는 공평하게 기회를 줄 것이다.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우리 잘 공평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이 애플, 삼성만 돈 벌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이거. 우리는 다 돈도 못 벌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이 다 내려갑니다. 우리의 서플라이어들, 머티리얼 서플라이어들 다 주고. 좀 심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상장된 회사니까 전부 다들 뭐냐면, 야, 우리 요번에 4조밖에 못했어. 야, 우리는 지금 2천만 불 남겨가지고 먹고 사는데 걔네들은 4조도 모자란다고 그러니 우리는 그런 8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총 레비뉴, 총 세자 매출이 4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후를 봐야 되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그게 올 것이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좋은 대학에서 오는 사람들일수록 언어에 약해.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했냐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거야. 뭐 대학원생들도 우리 교수님이 주는 프로젝트 가지고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논문 내고 해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시간을 가져야 자기 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영어도 해서 잘해야지. 중국어도 해야지. 지금 앞으로 중국어는 무조건 해야 돼요. 저도 여기에 지금 스마트폰에 중국어가 있습니다. 여기. 중국어 좀 해요. 쉬워요. 중국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또. 하우즈부지엔 이런 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무대뽀로 하면 되지 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시간이 있을 때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사실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픽업이 돼요. 첫 번째 드러날 수 있는 게 밖에 없으니까. 무기로서는 가장 좋은 무기가 언어입니다. 영어를 잘하든지, 그다음에 중국어를 잘하든지. 앞으로 중국어 잘해야 돼요. 정말. 이 중국이 지금 막 대세로 오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얘네들도 또 우리나라 업체들 많이 샀습니다 지금. 다 넘어갔어요. 하나하나 다 먹히고 있어 지금요. 뭐 돈 준다는데, 팍팍 줘요 그냥. 뭐 남들이 10원 준다 그러면 걔는 20원 주겠게 다 팔아버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세대를 위한 그런 하나의 굉장히 대표적인 드라이버, 그런 인더스트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죠. 여기 이제 100%가 2025년까지는 다 연결될 것이다. 이제는 뭐 차 사고 안 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2035년도까지는 75%가 전부 다 무인 자동차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에다가 심리스 커넥티비티, 모바일 디바이시스, 그다음에 세이프티 센서, 인포테인먼트, 온보드 다이어그램, 온보드에서 다 체크를 하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100km를 막 가는데 내가 레이더를 막 쏴요. 막 가면서 막 쏘거든요. 그래갖고 저 차가 지금 나한테 부딪힐 것이 안 부딪힐 것이 해야 되는데 이게 스피드가 엄청 빨라야 되거든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저는 벌써 야 지금 저거면 안 돼라고 했는데 벌써 가서 뿡 부딪히는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런 데이터 트랜잭션 하는 그 스피드, CPU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러려면 메모리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런 그 빅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그 저걸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일렉트론으로 전송하는 게 아니고 빛으로 전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실리콘 포타닉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서버들 있죠? 서버들 백플레인들은 전부 다 지금 실리콘 포타닉스 이 빛을 이용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해서. 지금도 뭐 여러분들 여기에 그 깔려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전부 다 그 옵티컬 파이버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는 전부 다 빛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그 빅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그 트랜잭션을 빠르게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들 아까도 뭐 스마트폰에서 뭐 휘어지는 거 하고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브레이크처럼 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누르면 따다닥 하면 필요하면 탁 열어서 그냥 전화도 하고 뭐 보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래서 지금
이 발전하는 것들이 플렉서블 페이퍼 배럴이라든가 혹은 뭐 일렉트로닉 서킷, 뭐 나노 잉크를 사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여기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한다든가 OLED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챌린지를 하니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저 영화 백투더 퓨처 봤나요? 백투더 퓨처?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인데 박스 무슨 박스라고 그러죠? 그 친구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던 벌써 그때 미래를 갖다가 다 그립니다. 미래를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 지금. 그 다음에는 지금 CNT 이 카본 나노 튜브를 이용해서 이제 그 시대도 와요. 지금 나노 와이어 가지고 하겠다 연결을 뭐 이런 것도 지금 오거든요. 결국 계속해서 지금 뭐 그런 시대가 계속 올 거고 결국은 뭐냐? 이거 뭐 옛날에 또 뭐 책으로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블루 오션, 레드 오션인데 우리는 사실 레드 오션, 블루 오션은 이건 희망사항이에요. 이런 시장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거 다 해가지고 이런 시장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서바이벌 할 거냐, 이길 거냐, 질 거냐, to be와 not to be도 있고, 그죠? 다이와 리브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뭐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현실은 여기다. 레드 오션이다. 근데 그걸 블루 오션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의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여러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용감하게 도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야만 결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희도 그래 왔고 또 여기 있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다 걸어서 지금까지 오신 거고 희망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인플로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몇 년 하겠냐? 근데 제발 좀 나 저 국민연금 좀 받게 해달라.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 잡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내가 만들어주고 갈게. 뭐 이런 게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소사이어티가 결국은 그 유니파이드 이코 소사이어티로 가야 된다. 나중에 제가 느끼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그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서로 물 아끼자, 그 다음에 컨테미네이션, 폴루션을 줄이자, 뭐 등등 자꾸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이 체인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체인도 결국은 이런 것들을 서로 학교, 머티리얼 업체, 혹은 우리 파운드리 업체, 우리 커스터머 되는 업체, 이런 사람들이 서로 유니파이 돼가지고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의 그 밸런스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빈부격차가 좀 없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더스트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감사합니다.